2018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다는 교사 A와 B가 다항식 곱셈을 지도하는 수업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고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수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극단적 교수 현상.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극단적 교수 현상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에서 수업 기억에서 니은으로의 실제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을 바로 어떤 학생의 관점인가요? 바로 비고치기 학파의 비계 설정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과 그리고 비고치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교수적 현상은 너무나 많이 나왔죠. 어떤 종류가 있냐? 바로 매형 토종이 있죠. 매형 토조. 자, 첫 번째로 메타인지 이동은 학생을 돕기 위해서 도입한 교수 매체에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형식적 고착화는 바로 이제 교사가 공식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공식 위주의 수업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죠. 자, 토파지 효과라는 것은 교사가 이제 교수학적 계약에 쫓겨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 이런 틀에 박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걸 한다? 바로 탈개인화를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힌트를 주고 단서를 주어서 학생들이 탈개인화를 할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토파지 효과가 되겠죠. 자, 조르단 효과는 그러면 뭐냐면 학생들의 행동을 과대평가하여서 사소한 행동을 보고도 이 학생이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르단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교수 매체에 주목된다. 그러면 메타인지 이동, 그리고 공식이 나와서 공식에만 의존하면 형식적 고착화. 자, 그리고 힌트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탈개인화를 요구하면 토파지 효과, 그리고 이제 과대평가를 해서 학생이 이해했다고 하면 바로 또 조르단 효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고츠키 학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비고츠키. 자, 비고츠키 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바로 우리는 근접 발달 영역과 실제적 발달 수준, 그리고 잠재적 발달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자, 실제적 발달 수준, 근접 발달 수준, 근접 발달 영역, 이 사이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그리고 얘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되겠죠. 자,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제적 발달 수준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유능한 또래의 도움이 없이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실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재적 수준은 뭐냐? 도움 없이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능한 교사나 아니면 또래,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 요 거리 사이를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스캐폴딩, 즉 스캐폴딩이라는 건 뭐냐면 비계 설정이에요. 비계 설정이라는 것은 힌트를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힌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고츠키의 이제 발달 이론의 이 시사점이 뭔가요? 시사점이 학생은 개개인마다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학생 개별화해서 수업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학생을 가르칠 때 이 실제적 발달 수준, 도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만 고려해서 수업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 유능한 또래라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은 순환이 되는데 교사가 의해서 가속이 되고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가는 속도를 높여줘야 되고, 즉 가속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아동이 이제 실제적 발달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잠재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지 잠재적 발달 수준도 봐야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일단 그 극단적 교수 현상은 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가를 볼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또 다른 공식을 공부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 공식을 기억하세요. 공식이 나왔는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 고착화가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 고착화가 맞는지를 보려면 이 교사가 이 공식에 기억하라는 것에 의해서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 공식에 관해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이면 우리가 형식적 고착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을 전개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a, b에다가 x랑 3을 각각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공식을 이용하여 또 이동해서 자, 전개해 보세요. 그리고 공식에 대하여 전개해보니 이거였어요. 자, 맞습니다. 공식을 이용하여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지금 다른 문제를 다른 이 증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이 형식적 고착화가 이 가해 상황에서 나온 바로 이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볼게요. 나는 우리 비고치기의 잠재적 발달 수준, 실제적 발달 수준,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봐야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세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운 지식, 공식. 자, 이것을 기억하나요? 지금 물어봤어요. 자, 사실 이 문제와 별개지만 지금 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공식,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을 지금 꺼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프로이덴탈의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바로 국소적 조직화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국소적 조직화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조직하는 게 바로 국소적 조직화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공식,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꺼내서 즉 학생들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꺼내서 바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소적 조직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일단 이 문제와는 별개니까 다시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자, a 플러스 b제곱을 요거로 바꾸어 전개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학생이 말했습니다. 자, 학생이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도움이 없이 학생이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맞아요. 그렇다면 세제곱은 어떻게 전개할까요? 교사가 물어봤다. 근데 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르니까 어느 영역이다? 지금 이 실제적인 발달 수준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없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세제곱을 두 상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게 되겠나요? 지금 이 학생이 잘 모르겠다 하니까 교사가 지금 힌트를 준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비계 설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비계 설정이 되겠고. 자, 그러면 학생이 이 비계 설정 도움을 통해서 바로 곱입니다. 즉, 요거는 요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제 비계 설정. 전개 이제 해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학생이 요거는 바로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b제곱으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 이 힌트들을 얻고 지금 학생이 전개하면 될 것 같다고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a 플러스 b 세제곱은 요게 되겠네요. 자, 이제 혼자서도 이 전개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혼자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여기서 볼게요. 자, 원래는 학생이 a 플러스 b 제곱만 아는 수준이 바로 실제적 발달 수준이었어요. 자, 근데 힌트로 어떤 걸 교사가 주었어요? 바로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찢어봐라 라는 교사의 힌트가 주었죠. 이게 바로 비계 설정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학생이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것도 인수분해를 학생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즉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학생이 비계 설정을 통해서 들어왔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답안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형식적 고착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형식적 고착화라는 것은 공식의 의미보다 공식을 사용하는 연습에 더 주목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는 공식인 이거는 지금 요 의미는 바로 요거의 3승이라는 뜻이에요. 자, a 플러스 b의 3승을 전개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제시해 연습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고착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고치기 문제를 보면 자, 학생의 실제적 발달 수준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것이었는데 교사가 비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자, 아까 말한 비계가 어떤 거였죠?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어떤 걸 표현했다? 바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바로 비계 설정이 되겠죠. 자, 학생은 바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게 원래 잠재적 발달 수준이었죠. 독립된 과제로 교사의 도움이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 없이 원래는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었는데 바로 아까 그 비계를 설정함으로써 바로 이 부분이 이제는 실제적인 발달 수준, 즉 학생이 도움 없이 실제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과제 수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